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우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가운데 실려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하고도 함한 땅에 한 호러미가 어린아들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려니 그 고생이 말도 못했다. 그래도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삭바느질에 날품팔이로 조금씩 돈을 모아가며 아들 둘을 잘 키웠다. 해가 지나면 형의 나이 14살, 아우의 나이가 12살이 될 섣달 금음날 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는 말했다. 사내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는 견문이 좁아져서 안 된다. 그러니 집을 떠나라. 오늘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그동안 어미가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을 반씩 나누어 줄 터이니 그 돈으로 10년을 기한으로 해서 제주가 닿는 대로 공부를 하고 10년이 지나거든 집으로 돌아오너라. 10년 동안은 자식 없는 셈 칠 터이니 따로 연락할 필요 없다. 그리 알고 떠나라. 말을 끝내자 두 아들에게 돈꾸러미가 든 괴나리 보찜을 하나씩 건네줬다. 아들들은 정월 초하루 차례를 지내자 집을 벗어나서는 제 나름대로 길을 찾아 떠났다. 아들 둘이 떠나고 난 뒤 어머니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럭저럭 10년 세월이 흘렀고 그해 섣달 금음날 오후 훤칠한 사내대장부가 된 아들 둘이 돌아왔다. 셋이서 얼싸안고는 그동안 잘 지냈느냐, 고생이 얼마나 많았냐 등 한 차례 안부가 오고 간 다음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래, 그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느냐. 마지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다. 소자가 그동안 배운 거라고는 도둑질하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아우는 배를 툭 내밀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소자는 절에 계신 스님들로부터 불도를 닦아 부처님의 영험하신 힘을 빌리는 재주를 배워왔습니다. 어머니가 들어보니 형은 안 배우느니만 못한 재주를 배워왔고 동생은 좋은 공부해서는 가지고 온 것 같았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기색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았는데 마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어머니, 섣달 금음날인데 동네가 왜 이리 조용합니까?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렇단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최부전의 땅을 빌려 소작하는데 그 사람이 좀 지독한 사람이다. 소작료 내고 나니 남은 것이라곤 빈죽정이밖에 없어서 올겨울과 내년 봄을 어찌 보낼까 하고 모두 걱정하기 바쁘다. 형편이 그러하니 정월 초하루라고 즐길 엄두가 나겠느냐. 자연 온 동네가 쥐 죽은 듯 조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나도 설쓸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다. 너희들 보기 미안하구나. 어머니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가족이 모두 모이면 그게 설이지 별것 있나요?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두 아들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먼저 형이 동네를 한 바퀴 휘 돌아보고는 최부자네 집 대문 앞에 가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더니 가난한 집 살인문 앞에 가서도 또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다. 이렇게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중얼거리고는 마지막으로 자기네 집 앞에 와서도 역시 중얼거렸다. 조금 있으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집집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쌀 한 가마니와 돈 10량씩이 생겼기 때문이다. 형제네 집에도 쌀 한 가마니와 돈 10량이 생겼다. 그러니 온 동네가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기뻐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났다. 그런데 최부자네 집만은 어째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어머니가 놀라서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겸연쩍은 듯이 뒤통수를 긁으며 마지가 털어놓았다. 소자가 방금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니 집집마다 쌀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유독 최 부자네 집만은 곳간에 있는 쌀이 썩어나고 돈기에 있는 돈이 곰팡이가 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수를 조금 부려 최 부자의 쌀과 돈을 얼마간 어려운 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못된 재주를 피워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별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거렸다. 아우도 형처럼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여기저기 살폈다.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살피더니 어느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주문을 외웠다. 한참 주문을 외운 다음 집으로 돌아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니, 소자가 방금 부처님의 힘을 빌려 훌륭한 설 음식을 장만해 놓았습니다. 어서 소뚜껑을 열어보세요. 솥뚜껑을 열어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솥안에 커다란 대구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둘째가 대답했다. 소자가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보니 마침 한 집에 좋은 대구 한 마리가 있기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 어머니 드리려고 여기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크게 화를 냈다. 너는 절집에서 공부했다면서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경전의 말도 듣지 못했느냐. 내 형은 비록 도둑질을 배웠다고 하나 그 재주를 옳은 일에 쓰는데 너는 어찌 그 좋은 재주를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 쓰느냐. 게다가 그 대구가 어떤 대구인 줄 네가 아느냐. 부모도 없이 병들고 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꼴머슴 아이가 할아버지 병에 쓰려고 자기 1년치 사경을 털어서 저 멀리 거제도까지 가서 구해온 약대구다. 그 불쌍한 아이의 것을 훔쳐다가 정월 초하룻날 네 아버지께 올리고 우리 식구가 나누어 먹자는 게냐? 나는 그런 짓을 한 내가 부끄러워 죽을 지경인데 너는 부처님 보기가 부끄럽지 않으냐? 둘째는 모친의 지적에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약대구를 도로 꼴머슴네 집솥에 얼른 가져다 놓았다. 그런 다음 그 일을 크게 교훈 삼아서는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모두 그들의 재주를 옳은 일에만 쓰고 살았다. 그런데 최부자 영감네 집에는 쌀과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 집 쌀과 돈으로 온 동네가 배불리 먹고 설을 잘 세웠으며 게다가 초여름 보리 수확 때까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무사한 것을 보고는 굶어 죽은 사람도 없이 보릿고개를 넘기다니 그거 참 희한하네. 하면서도 쌀과 돈이 없어진 것은 끝내 눈치 못 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차례는 명절이나 절기에 지내는 약식제사로 예법에 있는 제사는 아닙니다. 차례가 기제사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아침에 지냅니다. 또 충문도 없고 술잔도 한 번만 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집안에서 차례를 기제사처럼 지냅니다. 충문도 없고 술도 한 번만 올리는 무축단원이 원래의 격식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꼴머슴은 뗄나무나 꼴을 베는 일을 하는 어린 머슴을 말합니다. 약대구는 알을 품은 통대구를 절여서 말린 염장대구를 말합니다. 약대구는 큰 대구의 이리와 창자 등을 아가미 쪽으로 끄집어내고 배의 구멍은 지프로 틀어막은 후 간장을 그 속에 가득히 붓고 머리 부분에 벌어진 곳을 봉하여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매달아 말리고 건조한 지 1, 2개월이 지나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아워홈의 맛도 모양도 신기한 알을 품은 대구, 약대구와 또 유용한 정보, 썬벨리나의 소나무 원목의 엄청 웃긴 사진, 웃긴 짤 모음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 본부 발행 2019년 우표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김득신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스타, 크라우드픽의 사진 몇 점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